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이규권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호흡기 환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대도시 병원에는 폐렴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에 시달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최근에 호흡기 감염자가 급증한 것은 2022년 12월 엄격한 코로나19 통제가 해제되면서 겨울철 감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HO도 과거 중국이 코로나19 발병을 은폐하여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교훈을 잊었는지 중국 정부의 발표를 전달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연구한 미국 마운트 시나이 마운트 시네이아이의 아이칸 의과대학 아이칸 스쿨 어브 메더선 임상의사이며 부교수인 애니 스페로가 11월 28일자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의하면 새로운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중국의 주장은 일리가 있고 이번에는 중국이 새로운 병원체를 은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박테리아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균주를 키우고 있어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호흡기 병원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중국이 사스 SARS와 코로나19 COVID-19를 은폐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유발 바이러스가 위험한 연구를 하던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는지, 우한 재래시장의 너구리나 다른 야생동물 거래에서 파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국은 객관적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중국은 4년 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몇 주일 동안 새로운 바이러스를 보고하지 않았고 공기로 전파된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중국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려를 제기하는 의사를 처벌하고 동료 의사 및 외국 의사와의 의견 교환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약 12만 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외부 전문가에 의하면 초기에만 2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중국 의사들은 침묵하고 있고 또다시 위험한 은폐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기 어렵지만 정보에 입각한 추측은 가능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MPP를 일으키는 폐렴균입니다. 이 미생물은 1938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세포막이 거의 없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수년 동안 바이러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비정형 박테리아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세포막을 파괴하여 작용하는 대부분의 항생제가 효과가 없습니다. 1970년대에 백신을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사망률이 낮아서 더 이상 백신 개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MPP는 몇 년마다 세계적으로 급증했으나 사망률이 낮고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MPP는 일반적인 폐렴의 원인이지만 증상은 비교적 경미합니다. 다만 두 가지 질병이 동시에 감염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MPP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MPP와 코로나19가 결합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MPP에 감염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MPP 폐렴균이 8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한 유일한 항생제인 마크로라이드에 대해 내성이 있는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는 것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모들에게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MPP 1차 항생제인 아지스로마이신 AZITHROMYCIN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MPP의 광범위한 아지스로마이신 저항성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이며 특히 중국의 저항성 균주 비율은 유난히 높습니다. 베이징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이징 인구의 MPP에 대한 마크로라이드 저항률을 90에서 98.4%로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MPP에 감염된 8세 미만 어린이는 치료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PP 자체는 별로 치명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생제 내성 병원체 AMR은 치명적입니다. 연간 130만 명의 사망을 초래하는 AMR은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항생제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중국은 AMR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WHO의 세계 AMR 인식재고 기간이었는데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은 것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WHO는 중국에서 발병한 MPP의 아지스로마이신 내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위험평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성인 MPP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과 퀴놀론에 대한 내성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합니다. WHO가 질문을 해도 중국은 답변하지 않고 WHO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답변이 없는 것은 1인당 항생제 소비량이 미국의 10배에 달하고 AMR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설날인 춘절이 2024년 2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춘절은 여행 성수기인데 WHO는 여행 제한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베이징의 말만 믿고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춘절을 전후하여 우한을 여행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AMR 비율은 이미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 AMR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WHO는 중국의 답변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돌연변이 미생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항생제의 효과가 없는 미생물이 확산된다면 다음 팬데믹이 시작될 것은 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